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0년부터 13년간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간 베일에 가려있던 포항 법광사지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견된 유물의 완성도가 높은 데다 신라환경의 A급 사찰에 버금가는 대규모인 것으로 확인돼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포항 법광사터입니다. 비악산 자락 아래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0년부터 13년간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신라 왕실사원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금당지 양식과 4m 규모의 대형 석조불상, 그리고 화려한 금동 장식품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단간지주와 3층 석탑, 우리나라에서 4개만 출토된 거북이 2마리가 엎드린 모양의 비석 받침도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한 점과 발견된 유물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왕이 직접 불사를 진행한 왕실 사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거를 만드는데 보통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왕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이곳 포항시 신광면은 신라 왕경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왕실 사원과 냉수리 신라비를 세웠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 서편에 자리한 3층 석탑에서 발견된 탑지석에는 탑의 건립 연도와 탑을 옮긴 연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자들은 법광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신라 문성왕 8년, 서기 846년에 현재의 규모로 다시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포항 법광사지의 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포항시는 전문가 구증을 거쳐 보존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통일신라시대 그 건물터가 발굴 조사를 하면서 확인이 됐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원 정비를 해서 이제 시민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포항시는 또 현재 경상북도 지정유산인 포항 법광사지 3층 석탑을 국가 지정유산, 즉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가 오는 11일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시청의회동 지하 1층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마련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함께 소송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소송 관련 문의가 폭증하자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 부실로 지난 6월부터 임시 휴장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오는 15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새 위탁업체는 경남 거제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운전과 서비스 관련 부분만 민간업체가 맡고 수익금은 울진군이 갖습니다. 울진군은 케이블카 활성화를 위해 울진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소비 활동을 한 이용객에게는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때문에 지역 종합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대폭 늘려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명을 뽑는 소아청소년과에는 단 2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른바 인기진료 과목에만 몰리면서 지역 의료 체계의 공백이 걱정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6개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254명 모집에 225명이 지원했습니다. 전체 지원율은 88%를 기록했지만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특정 분야 쏠림과 기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산부인과는 11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고 병리과도 8명 모집에 1명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18명을 뽑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경북대 병원과 칠곡 경북대 병원에만 각각 1명씩 지원했을 뿐 나머지 4개 병원에는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기피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수가 적더라도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지만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선배가 없고 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너희들한테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너희 일만 잘하면 되고, 당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혼자라고 해서 너희들 왔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절대 그런 거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뭐 그래 얘기했죠. 이 밖에 내과와 외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 진료 과목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최고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년 동안 600개 정도 되는 소아과가 문을 닫았거든요. 출산율에 부응하는 병원이들의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는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로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공의 미달 사태는 상당 기간 계속 갈 겁니다. 지역 간 의료 균형을 위해 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줄이고 비수도권은 늘렸지만 필수 의료 분야 깊이는 여전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가 포사격 훈련 중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안강읍 군부대를 상대로 사격 훈련 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되도록 훈련을 자제하고 훈련이 불가피하면 지자체와 인근 소방서에 사전 통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읍면 동장회의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격장 인근 잡목과 퇴적물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질 제거도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양동마을 뒷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장비 16대와 산불 진화대원 69명을 동원해서 3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이 난 삽실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과 직선으로 1km 떨어진 곳으로 산림 0.1헥타르와 농막 한 동이 소실됐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이자 멸종 위기동물인 황새가 금호강에서 목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산 간척지와 해남 간척지, 낙동강하고 우포늪과 제주도 등지에서 간혹 목격이 됐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황새가 머물 수 있도록 서식지 파괴를 막고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낮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금호강입니다. 흰 새 한 마리가 멋진 날개짓으로 양날개를 활짝 펴고 강물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진격입니다. 양날개의 아래쪽과 부리가 검고 다리는 붉은 황새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낮에도 대구시 동구 금강잠수교 부근 금호강에서 황새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3일에 나타난 뒤 11일 만입니다. 인식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황새 복원 사업으로 자연으로 돌아간 개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새가 매년 겨울철에 주로 관찰되는 곳은 서산 간척지, 해남 간척지, 낙동강 하구, 우포늪, 제주도 등에서 소수 개체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금호강에서는 아마 황새가 관찰되는 것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새는 한국 전쟁 이전에는 황해도와 충청북도 일원에서 흔히 번식했던特色였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을 전후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베리아와 연해주, 중국 동북부에 주로 살며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구리나 미꾸라지, 뱀, 곤충 등을 먹이로 하고 강 하구나 소택지, 논밭 등 넓은 습지에서 서식합니다. 월동을 일단 도래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인위적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서식지로서 좋은 환경일 것 같으면 계속 머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목격된 이곳은 최근 개발 문제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련 습지와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물의 터전인 파랜습지에 황새까지 나타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황새까지 추가하면 15종인데 상당히 많은 법정 보호종이 금호강에 출현하는 것으로서 금호강은 이미 생태적으로 건강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게 보존을 해서 환경단체들은 황새가 월동하거나 텃새가 되어 머물 수 있도록 서식지를 파괴하는 환경부의 산책로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늘 포항 흥일실내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북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전 행정관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며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광역경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위덕대 부총장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성찬 지속가능사회 연구소장은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남울릉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소장은 앞으로 세계는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만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환경 전문가로서 포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욱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유 소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EM생활환경실천협의회가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이 정부 포상과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왕 69명 등 모두 495명이 봉사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3년 최고장인 4명을 선정해 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최고장인은 소성 가공 분야에서 포스코 이기식 씨, 한복 생산 분야의 경주 강미자 씨, 목칠 공예 분야 김보견 씨, 전자기기 분야는 한화시스템 주식회사의 송효섭 씨입니다. 경북 최고장인은 2012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서 지역의 기술자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260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9천여 건의 피해가 인정됐으며 대구가 177건, 경북은 83건이었습니다.